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서울 영도초등학교 교사 천석경입니다. 오늘 여기 현장에 많은 선생님들 와 계시고 지금 또 교실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미래교육 콘서트, 이 콘서트라는 주제에 맞게끔 제가 두 번째 주인공으로서 제가 갖고 온 보따리를 풀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빈치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탐구 능력 트리플 점프업, 이 세 가지 딱 세 줄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또 지금 교실에서 이 생중계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 올 1년 저희가 했던 이 과학 수업을 내년 2022 학년도에 계신 그 학교에서 그대로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게끔 아주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이제 누구나 오늘 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나도 2022학년도에는 우리 학교, 우리 반 학생들에게 한번 해봐야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4가지로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수업의 개요, 수업의 설계, 수업의 실행, 수업의 결과에서 제가 올 1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인드맵이 딱 보이는데요. 이 다빈치 프로그램을 통한 트리플 점프업 과학교과 수업은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영도초등학교에 저를 포함한 5명의 그 교육 모임이 한 명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목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까? 우리 교육 현장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이런 취지에서 하나, 둘씩 이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접목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 2020년도에 작년에는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요즘 핫한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주제로 각 교과별로 한번 인공지능을 저희 학교 영도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한번 가르쳐 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윤리에 관련돼서는 도덕교과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 모습, 그 다음에 직업의 선택, 이런 거는 사회교과와 연계해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의 기술, 적인 측면은 실가 교과와 창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가르쳐 봤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한번 가르치고 나고 저희들이 한번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인공지능 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두되는 핵심 기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공지능 말고 빅데이터, 그다음에 IoT,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VR, AR,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과학교과라는 한 교과의 안에 한번 녹아내려서 학생들에게 한번 가르쳐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은요, 이제 올해죠.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신학기 준비하면서 교실에 모여서 저희 멤버가 티타임을 하면서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음 달인 3월부터 시행을 할 텐데 어떤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면 될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학습 환경도 구성해야 되고 교육과정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맞게 교육과정도 재구성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게끔 학생 소양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한번 다 적어봤습니다. 적어보고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씩 준비해서 3월 신학기가 딱 시작되면 우리 학생들과 한번 재미있는 수업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한번 작성했었고요. 이제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수업의 개요. 해서 필요성, 목적, 용어의 정의, 이론적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지식이, 배경 지식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저희가 오늘 파워포인트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을 쉽게 따라할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너무나 좀 먼 미래의 이야기 같고 기술 같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하는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잘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다가오는 2022학년도에 한번 시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왜 이 수업을 해야 될까라는 그 포인트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는 미래교육으로의 전환. 그 다음에 둘째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 세 번째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이 세 가지 초점에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학생들과 같이 교육 현장에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첫째 개발해야 되는데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창의 융합형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트리플 점프업이라는 단계로 초등 4, 5, 6학년 3개 학년의 과학 수업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순하게 저희가 그냥 취미로 아니면은 뭐 그냥 체험 형식으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 교육 현장에서 그 교육 과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학생들의 탐구 능력이 얼만큼 향상했는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실제 이 프로그램이 유용한지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제가 아까 그 PPT 제일 첫 화면에 그 주제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빈치 프로그램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다빈치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만든 겁니다. 저희 모임에서요. 저희가 이제 2월에 이제 모이면서 좀 근사한 이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슨 이름을 할까 하다가 저희 멤버 중에 이제 이영호 선생님이 이제 오후 내내 교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잠깐 생각하시다가 다빈치 어때요? 나중에 이제 저희 모임 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빈치예요? 그랬더니 아니 인지셜만 따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빅데이터의 D, 그다음에 AI 인공지능의 A, VR, AR 해서 여기서는 VR만 썼는데요.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소개하는 그 VR의 V,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IoT에서 I 해서 다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첨단 과학기술과 과학이니까 그 과, AND에서 다빈, 그다음에 사이언스에서 CI를 따와가지고 다빈치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니까 거의 반쯤 한 것 같다라는 그 너무 막 자긍심도 생기고 너무 행복했는데요.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빈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과정으로 이제 재구성을 하는 단계에서 3단계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이 홉, 스텝, 점프 해가지고 트리플 점프라고 했는데요. 이 트리플 점프는 흔히 체육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육상에서 이제 도움닫기 할 때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호흡 단계는 뭐냐면 학생들이 과학적 지식 획득을 위한 기초도약 단계로 잡았고요. 스텝은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AR, VR 이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가르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이 지시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체험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의 일정 부분 그 소양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 기술 활용 소양 함양을 위한 준비 단계로 스텝 단계를 잡았고요. 이렇게 호흡 단계와 스텝 단계를 거치면 이 점프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이 탐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뭔가 발전시키는 단계로 점프 단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단계, 3가지 학습 단계를 트리플 점프라고 이름을 명칭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 수업 전과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과학적 탐구 능력에서 어떠한 향상이 있는지, 기초 탐구와 통합 탐구 능력들을 중심으로 한번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첫 번째 빅데이터를 이제 저희 수업 모형에 저희 과학 수업하는 데 썼는데요. 이제 빅데이터 하면 요즘 한참 그 핫한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요즘 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이제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다음으로 추론해가는 능력까지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 기술에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가공 과정이 포함되고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같은 첨단 과학 기술 개발의 배경이 됩니다. 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선생님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계 각국이 데이터 확보 경쟁에 소리 없는 총성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미국과 중국만 하더라도 데이터 확보에 많은 국가 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 대구시 이런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저희들의 고민해야 될 점이었는데요. 과학교육에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 즉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을 한번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보자. 이 포인트, 여기에 저희가 포인트를 맞췄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이 실제 아이들이요. 제가 이제 지난 3년간 이제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에서 융합정보원 영재교육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재교육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영도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왜 작년에 한번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의외로 선생님 이게 인공지능이었네요 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요즘 애들이 다 스마트폰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쉬리,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 삼성에서 만드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스비 해서 이제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어떠한 물건을 검색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이버에 검색을 막 찾지만 요즘 이제 초등학교 6학년만 되더라도 이제 빅스비나 이런 것들에서 카메라를 딱 하면 이 핸드폰에 기반되어 있던 인공지능 카메라가 그 물건을 인터넷상에서 찾아가지고 사용자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이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기술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학교 교육을 떠나서 사설 교육기관이나 아니면은 이런 체험센터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또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그러면 교육에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한번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응용하여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학생들이 설계하고 한번 구현해보자. 그래서 한번 역량을 함양시켜보자 하는 점에 저희가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가상현실인데요.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실제 한번 해보니까 학생들에게 수업에 진짜 많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상현실 VR은 실제와 같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의 환경이나 이를 구현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 가상현실 VR뿐만 아니라 이 증강현실 AR을 통해서 실제 학생들이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가볼 수 없어도 실제 이 교실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점에서 가장 큰 이슈였고 가장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실적인 예로 저희 영도초등학교에서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3, 4학년들이 이제 수영, 체험, 안전 실습을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수영장에 가서 이제 직접 체험을 하는데 지금 수영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강사님이 오셨는데 장비를 많이 챙겨오셨어요. 저희 강사님 이게 뭐예요? 했더니 구명조끼를 이제 아이들에게 교실에서 입히고요. VR을 통해서 물속의 체험을 가상으로 체험해 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이거 학교 현장에서도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겠고 우리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또 하나의 포인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요. 사물 인터넷 하면 학생들이 가정에서 집에서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인공지능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또 요즘 이제 신축 아파트에 가면 또 이런 시스템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물 인터넷에서 설명해 보면 선생님 저 그거 알아요. 몇몇 학생들은 저희 집에 있어요. 또 몇몇 친구들은 저 이번에 삼촌네 갔더니 이모네 집에 갔더니 집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말해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벌써 어느 정도 체험하고 있으면 저희가 학교 교육에서 사물 인터넷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가 어떤 건지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에 한번 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업의 설계를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요. 이 수업의 설계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빈치 프로그램의 기반을 한번 조성해보고요. 다빈치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보고 이 다빈치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서 일반화시켜서 우리 교육 모임에서 영도초등학교 학생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누구나 한번 선생님들이 속해 있는 학교 현장에서 한번 시연해보고 또 나아가서 저희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한번 교육 현장에서 한번 실현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면 뒤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좀 더 편하게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런 그 관점에 초점을 두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빈치 프로그램 기반 조성의 첫 번째로서 학습 환경을 구성했는데요.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마이크로비트 실습 환경 구축과 과학 교과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교육 도구를 탐색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생이 이 스텝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기초 소양 교육과 AI 기초 코딩 교육,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초 교육, 태블릿 기초 앱 사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술이 급변하면서 또 하루아침 이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저희가 또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5분이긴 하지만 계속 자기 연수와 또 그 직무 연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 있으면 연수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역량을 강화시켰고요. 또 저희 5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5명이 4, 6학년에 각각 포진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학년 선생님들한테 또 설명을 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따라와줘서 서울 영도초등학교 4, 6학년 모든 학급에서 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빈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빅데이터는 앞서 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공지능과 IoT와 VR, AR에 관련된 하나의 그 배경,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학생을 지도할 때 학생에게 어떠한 교육 내용을 가르치잖아요. 인공지능이 작동을 하려면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학습시키는 데이터, 그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VR, AR에 그냥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센서를 통해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연동되는 과정 등을 이제 토대로 저희가 다빈치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AI 기법에서는 인공지능에서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적용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예측 분류를 통한 추리 추론, 그다음에 머신러닝의 군집을 활용한 분석 해석 이쪽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IoT는요 마이크로비트라는 작은 실험 기판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웬만한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실습용으로 많이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건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고 아두이노보다는요 쉽게 다가설 수 있고 누구나 조금만 두려움을 이제 좀 잠재우고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발 다가서면 학생들과 되게 재밌는 수업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비트의 센서를 활용한 관찰 및 측정하기, 그다음에 피지컬 컴퓨팅을 사용하여 사물 인터넷으로 활용 가능한 과학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VR, AR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교육적인 경험을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빈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일반화하는 데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 스텝, 점프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의 실행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저희가 수업을 준비를 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내실화를 다졌고 이제 3월부터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렇게 구성을 다 했으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학생들과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환경 조성 및 자료 구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 소양 교육, 세 번째로는 교육과정 분석 및 재구성을 통해서 수업을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환경 조성 및 자료 구비는요. 이제 서울시 교육청, 본청과 지역청을 통해서 해마다 단위 학교에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태블릿이 거의 한 160대 가량이 있거든요. 또 저희는 영재 운영 거점 학교다 보니까 또 교육청 예산도 있었고요. 그래서 태블릿 PC를 충분히 이제 학생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학내망의 AP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교실 컴퓨터실을 떠나서 교실 복도, 즉 캠퍼스 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초등학교 바운드리 안에 캠퍼스 안에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선 AP가 가동될 수 있도록 설비를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번갈아 가면서 됐거든요. 저희 영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 6학년이 주 3회 학교에 등교하고 이틀은 이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줌과 이제 교실 현장에서의 수업이 같이 병행해 갔기 때문에 줌 회의를 통해서 그룹별로 소 미팅, 소 회의가 또 이루어졌고요.
제가 선생님들께 또 가장 이렇게 좀 한번 광고 드리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패들렛. 패들렛은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살 때 되게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패들렛, 그 다음에 전시 게시판, 마이크로비트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기반 조성에 그 품목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 와서는 동아리를 운영하고요. 또 학생들이 관심 있는 책을 준비해서 소양 독서 교육, 그다음에 생각 나누기 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감을 나누는 활동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교하는 3일 동안에는 학급 모듬 토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뭔가 창작물,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과학교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실과나 창체, 다른 미술교과 연계해가지고 이 통합교과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해야 또 시수를 확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연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AI와 빅데이터, IoT, 사물인터넷과 데이터, 그다음에 VR, AR,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데이터를 맞물려서 이제 과학교육과정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저희가 4, 6학년 지도서를 쭉 모아다가 한번 어느 단원, 그러니까 어디 영역에 어느 단원, 어느 차시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서는 4학년에 지층과 화석, 물체의 무게, 혼합물의 분리, 그 다음에 5학년에는 다양한 생명과 우리의 생활, 용해와 용해, 6학년에는 여러 가지 기체, 이 단원에서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수업을 적용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프로젝트의 계획에 보면은 퇴적암 분류 AI 만들기, 무게예측 AI 만들기, 혼합물 분류 AI 만들기, 생물 분류 AI 만들기, 용해도 예측 AI 만들기, 기체 부피 예측 AI 만들기에서 총 6차시의 수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과학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물 인터넷 IoT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과학교과 수업에 한번 실현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번 가르칠 수 있는 단원과 차시를 한번 추출해봤더니 4학년에서는 식물의 한살이, 물체의 무게, 5학년에서는 온도와 열, 그다음에 2학기 3단원 날씨와 우리 생활, 6학년에 4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그다음에 2학기 1단원인 전기의 이용 단원에서 IoT와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생들의 과학 수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프로젝트를 또 뽑았습니다. 그래서 IoT 발화장치 만들기, 스마트팜이거든요. 굳이 막 비싼 키트 시중에서 파는 거 말고도 저희가 교실 현장에서 하드보드 지압, 폼텍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스마트팜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첨단 양팔 저울 만들기, 그다음에 IoT 온도계, 습도계 만들기, 그다음에 첨단 자기장 측정기 만들기 해서 총 6차시에 걸쳐서 학생들과 같이 과학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VR과 데이터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수업을 할까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4학년 1단원의 지층과 화석에서는 AR을 이용한 자연사 박물관 만들기. 요즘 가볼 수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 이용해서 이렇게 자연사 박물관을 한번 꾸며봤고요. 그다음에 5학년에서는 3단원 태양계와 별에서 VR로 알아보는 태양계의 행성.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상을 틀어준다거나 과학책을 보는 것보다 실제 아이들이 VR을 착용하고 실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뚝 보니까 훨씬 더 아이들이 관심 있어하고 재밌어하고 되게 흥미가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6학년에서는 지구와 달의 운동, VR로 알아보는 달의 위상 변화, 그다음에 AR로 알아보는 볼록 렌즈 해가지고 이렇게 4차시에 걸친 수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쭉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실제 수업 시간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교육과정 재구성뿐만이 아니라 수업의 그 흐름도 약간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플 점프로 재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호흡 단계는 과학적 지식 획득을 위한 기초도약 단계고요. 그러니까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과학 개념을 학생들이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요. 학생들이 이런 첨단 과학기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소양 함양을 위한 준비 단계였고요. 그다음에 점프 단계에서는 이 호흡과 스텝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융합
돼서 학생들이 뭔가 산출물을 만들어내거나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단계가 바로 이 점프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선생님들이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한번 수업을 했을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IoT와 그다음에 증강현실, 가상현실에서 수업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6차시, IoT 6차시, 증강현실, 가상현실에서 뭐 5차시 이 수업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각각 인공지능과 IoT,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대표적인 수업 저희가 했던 것들을 한 가지씩만 뽑아서 시간 관계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요. 무게 예측 AI 만들기 해서 추의 무게에 따라 일정하게 늘어나는 용수철의 길이를 데이터로 수집하여 회귀 방식의 인공지능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는데요. 수업 내용은 홉단계에서요.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까닭을 한번 알아보고 용수철 저울의 각 부분의 이름과 사용법 알아보기,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사이의 관계 알기,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단계로 가면요. 생활 속의 빅데이터의 수집 활용 방법 알아보기, 빅데이터 분석 방법 알기, 엔트리 프로그래밍 방법 익히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프 단계에 가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무게 예측 AI 이 저울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무게에 따라 용수철의 길이 변화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엔트리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고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그랬죠. 이제 분석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 외에 이제 회귀 능력, 이제 AI 인공지능의 이제 그 가르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회귀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까지 학생들과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물 인터넷 수업에서는요. 첨단 양팔 저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과학실에 갔더니 저희가 예전에 그 사용했던 양팔 저울만 있더라고요. 추를 달고 하는 거. 근데 이거 말고 한번 재밌게 학생들이랑 한번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학생들과 재밌는 수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미세한 무게 차이를 기울기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크로비트의 기울기 센서를 활용하여 작은 무게 차이도 비교할 수 있는 첨단 양팔 저울을 한번 코딩해 봤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실제 활용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호흡 단계에서는 과학적 지식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평 잡기 원리를 이용해 두 물체의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보고요. 양팔저울의 사용 방법을 알고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기.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다양한 저울과 쓰임새를 알아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과학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요. 그다음에 스텝 단계에서는 이제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고요.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기울기 센서의 위치 및 활용 방법을 알고 간단한 코딩 작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코딩해보고 이제 한번 수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 속에 이제 주인공이 전데요. 네, 이제 점프의 단계에 가서는 이제 기울기 센서를 지닌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진짜 무게를 측정해보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팔 저울은 이 추의 무게에 따라서 이제 명확한 차이가 큰 것만 이제 표현해냈는데 이 마이크로비트의 기울기 센서를 이용하니까 작은 캔디 하나도 이제 마이크로비트의 그 LED 램프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재미있어하고 흥미진진해하는 수업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증강현실인데요. 이 AR을 이용한 빛의 굴절이었습니다. 이제 볼록 렌즈의 빛이 통과하는 위치와 볼록 렌즈의 두께에 따른 빛의 굴절 정도를 예상해보고 실제 증강현실 기반의 빛 실험실 프로그램을 통해 빛의 굴절을 관찰하는 거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옛날에 저희가 수업했던 거 교실 컴컴하게 하고 빛이 나가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면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되니까 이제 렌즈의 굴절 정도를 알아봤는데 이제 뭐 레이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안구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기피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 이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흥미있어하고 실제 눈앞에서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첫 번째 호흡 단계에서는요. 볼록 렌즈의 모양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과학적 지식 개념 학습 단계이니까요. 네, 볼록 렌즈로 물체를 보고 실제 모습과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스텝 단계로 넘어가면서 빛 실험실 사용을 위한 태블릿 사용 방법 및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커가 있어요. 색칠을 하면요. 이제 웹 기반에서 이제 그거를
태블릿 PC가 인지해가지고 빛이 나아가는 방향을 태블릿 PC에서 실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 저학년 가르치다 보면 공룡 같은 거 색칠을 해서 앱을 깔면 증강현실 통해서 이렇게 공룡이 드러나잖아요. 그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렌즈 실험할 때는 학교에 태블릿 PC만 있다라면 아주 쉽게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고 학생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수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프의 단계에 가서는 블록 렌즈를 통과한 레이저의 포인터의 빛이 굴절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기존의 수업에서는 이제 미세한 차이까지 못 느꼈는데 이 AR 빛의 굴절 실험에서는 블록 렌즈의 두께에 따라서 또 빛이 통과하는 위치에 따른 빛의 굴절 정도까지 살펴볼 수 있어서 학생들이 되게 흥미있어야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수업을 저희가 준비한 것부터 시작해서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또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 궁금증이 이제 생겼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탐구 능력과 이제 통합탐구 능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해서 거기에 궁금증을 가진 상황에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개발한 이 검사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기초탐구 능력을 보면은 분류와 예상, 관찰, 측정에서 유의미한 결론이 나왔었고요. 통합탐구 능력에서는 자료 해석과 변인 통제에서 유의미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저희가 이 수업을 이제 학생들과 쭉 경험하면서 나름 이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면 트리플 점프 프로젝트 수업 모형은 첨단 과학기술 활용 소양 향상에 효과가 있었고요. 또 다빈치 프로그램으로 과학 수업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첨단 과학기술이 과학 수업의 활용은 전반적으로 탐구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 저희가 1년 동안 했던 거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거는 많이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선생님들이 저희가 선생님들보다 한 발 더 그냥 내드렸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 1년 동안 이제 수업을 하면서 쌓아왔던 자료들과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드릴 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2학년도에는 저희가 준비했던 거 같이 한번 시연해 보셔도 되고요. 또는 저희가 준비했던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수업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제 수업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석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힘써 주시는 그런 교육의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선생님 강의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선생님. 네, 오늘 참여도가 좋으신 선생님.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선생님, 예. 애들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AI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아이들이 수업에서 구현하지만 굉장히 자긍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멋지다고 생각했고요. 그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제 뭐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거의 VR, AR 같은 것들에 대한 말은 거기 없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조성을 하셨어요? 네. 이제 VR, AR 같은 경우는요, 이제 VR, AR을 직접 이제 할 수 있는 이 스크린, 이 기계를 사도 되지만 이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좀 장고장도 없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보통 한 대당 30만에서 40만 좀 고가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청이 해마다 이제 뭐 그 소프트웨어 선도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뭐 환경 개선 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한두 대 해마다 조금씩 확충해도 되고요. 요즘은 또 이런 기기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이용해서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껴가지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도구는요,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가의 장비를 세팅해 놓고 이제 준비됐어, 시작해야지가 아니라 학생들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런 사소한 장비, 값싼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애들이 경험해 나가면 그 다음 누적이 되면서 점차 깊어지고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학생 소양에서 네. 이제 교과나 타교과나 이런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 말고 동아리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학생 동아리는요, 이제 쭉 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고요. 어떤 친구는 VR, AR 체험에 관심이 많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 IoT 사물 인터넷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집단을 편성해 주기보다는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에 따라서 모이게 했고요. 그 모이는 그 관심 있는 그 모임에 나중에 주제를 던져주면 확실히 내가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산출물이나 이런 작품 발표에 있어서 훨씬 더 양질의 고퀄리티의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유익한 시간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점에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나요? 네, 흥미로운 사례를 발표해 주신 천석경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